햇빛은 향로 빛이여 안개 일고 있는데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암내에 걸려 있구나. 날아 흘러 3,000척 곧장 떨어지나니 은하가 9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구나.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태백으로 알려져 있는 200의 시 망여산 폭포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 문학의 정수 시선 200과 시성 두보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200의 자는 태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히 이태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장사를 하던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짓기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시를 지었었는데 그 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기록이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소비하며 몰락한 귀족 자제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시를 지었던 이태백. 그의 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자 당시 황제였던 당현종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현종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칠보어상이라는 명예직 관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현종이 태백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당시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백이 기대했던 것은 유능한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잔치 때나 행사 때 임금 곁에서 시를 짓는 궁중 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백은 절망합니다. 자신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 혐오감의 끝은 당시 환관의 우두머리였었던 고역사에게 향합니다. 모든 관리들은 고역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앞에 더 당당했습니다. 다리를 내던지듯 쭉 뻗어서 자신의 신을 벗기게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환관의 최고 우두머리였었던 고역사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종은 자신이 총에 있었던 양귀비를 데리고 침향정이라는 곳에서 모란이라는 꽃을 구경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명가수로 알려진 이귀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에게 노래를 한 곡조 부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양귀비 앞에서 옛 가사로 노래를 부른 데서야 무슨 멋이 있겠는가? 지금 말로 치자면 프리스타일 랩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가사를 이백에게 시켜서 급히 시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백이 붓을 들고 쓴 글이 청평조 가사입니다. 이 청평조 가사야말로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백이 시를 지어 올리자 이균현은 그 자리에서 시를 곡에 붙여 노래 불렀다라고 합니다. 현종은 넋을 잃은 듯 좋아했고 양귀비도 상당히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고역사가 찾아가 이백의 시는 당신을 한나라 성제 후궁 조비연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몹시 모함하고 있으니 괘씸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라고 양귀비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양귀비는 이백을 싫어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되자 양귀비를 총애하고 있었던 당현종도 이백을 중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하기를 싫어하는 이백이 냉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장안을 떠나 여러 곳을 방랑하는 여행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인생 말년까지 강남 각지를 유람하였고 61세에 안우이성 셜령이었던 이양빙의 집에서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야사에는 이백이
장강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가 익사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보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외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고모의 집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총명했던 그는 7살 때부터 시를 지었고 10살 때에는 당대 문인들과 교류할 정도로 아주 총명함이 뛰어난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를 보고 한나라의 저명한 분인 방고나 양웅의 글에 비견될 만하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두보는 과거 시험을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보았지만 그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러자 각지를 유람하면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두보는 이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위대한 두 시인 이백과 두보, 744년 운명처럼 그들은 만났습니다. 이백은 두보보다 12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서로의 재능에 감탄하며 강남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으며 교류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알려진 시로는 술 취한 가을밤 잠자리 같이 하고 해 뜨면 손잡고 행로를 같이 하네. 그들의 시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며 두루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친한 벗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보는 젊었을 때 원대한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서 그의 경제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별난 과정 가운데서 반란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며 당시 민중들의 삶을 목도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관리들의 폭정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신한리, 동관리, 석호리 등을 연거푸어 썼는데 이 세 시를 약칭해서 삼리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노래한 신원별, 수로별, 무가별 등을 썼는데 이 세 시를 약칭해서 삼별이라고 합니다. 삼리와 삼별은 그 사상성은 물론이거니와 예술적 성과에서도 당대 최고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삼가별 중에 무가별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가면 끝내 떠돌며 헤매일 것이고 집과 고향은 이미 탕진되었으니 멀고 가까움이 역시 같지요. 오래도록 마음이 아픔은 긴 병에 가신 어머니. 5년 전 개울가에 묻히셨고 내에 나서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둘이 슬피 울었네. 인생 집도 없이 이별하니 어찌 백성이라 할 수 있으랴. 이 시는 안사의 난 때 한 청년이 출정을 갔다가 패전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전란 중에 뿔뿔이 헤어졌으며 부모, 처자 다 잃고 홀로 되어 마을 옛길을 더듬으며 참담한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770년 59세에 그는 배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배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 장사를 지낼 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난 후 최초로 번역이 이루어진 시가 바로 두보의 시였습니다. 이른바 두시언해입니다. 두보의 시는 선비들이 유독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꼿꼿한 선비의 정신, 즉 사회 비판 정신이 두보에게 강렬하게 풍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